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국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릴레이 토크 콘서트의 첫 장소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입니다. 홍 대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이 시각 현재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 중인데요. 자, 현장 모습 지금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지금 빨간 셔츠를 입고 등장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가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빨간 셔츠를 안 입었었는데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 서문시장 그리고 오늘 대구의 도리공원에서 시작하는 토크 콘서트를 이제 릴레이로 이어가게 될 텐데요. 그 이름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토크 콘서트로 좀 기지개를 펴는 셈입니다.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번에 대선에서 시작할 때 출정식했던 서문시장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오늘 대구 경북 시작으로 서울 갔다가요. 그리고 다시 충청도 갔다가 강원도 그리고 경남, 호남, 전국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월 초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 서문시장에 도착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그 대선 때 감사했다. 다시 그래도 한국당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곳이 TK다라는 그런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자리라서 아마 인사를 하고 1시간 뒤에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홍준표 대표가 입는 옷 스타일과 좀 다르죠? 보통 감색 혹은 정장 같은 차림을 입고 나타나는데 오늘은 빨간 피켓 티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 분홍색 자켓을 걸치고 왔습니다. 또 하의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청바지를 입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이걸 좀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옷을 좀 다르게 입고 가달라. 그래서 이 요구에 응해서 좀 입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세히 아직 보이진 않죠. 화면상으로 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구에. 일단은 상의만 타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의만 일단 이렇게 좀 개성 있게 좀 입고 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밝히기로는 사실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까, 어떤 말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할까 그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직문즉답식으로 계속 토크 콘서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본인이 그동안 대선 후보 때부터 쭉 자신의 말이 어떤 논란이 되거나 크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크게 많이 눈길이 쏠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 보면 좀 전에 나왔던 빨간 티셔츠 입은 아주머니한테 기습 볼법보도 당하는 듯한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지금 그 아주머니 좀 다가가서 얼굴이 좀 가까워지고 홍준표 대표 얼굴도 이렇게 슬쩍 이렇게 훑고 그러는데요. 자, 홍준표 대표가 첫 방문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서면서 첫 방문지로 대구, 그것도 서문시장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19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바로 이 대구 서문시장이고요.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중에도 서문시장을 자주 찾아서 이제 보수의 결집을 좀 노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문시장은 하면은 TK 민심의 중심지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제 한국당을 되살리겠다 하면서 TK 민심을 상당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서문시장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수야당에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수야당에게 서문시장이 주는 정치적 의미는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는 서문시장에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었고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는 상당한 비난 사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정말 내 고향 여러분들 T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 대구 방송 보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말이 안 되죠? 고향 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길을 받아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균형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처음에 국회의원 되실 때는 박근혜 사진 딱 붙이가 친박하고 했지요.
지난 대선 운동 기간 동안의 두 대선 후보들, 보수의 두 후보들이 찾았던 서문시장 모습까지 봤는데요. 자, 김관진 위원장. 어찌됐건 간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99일 만에 대구를 또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는데 그 제목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예요. 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느낌이. 뭐 제가 홍준표 대표의 참모여도 비슷한 슬로건을 내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중 자체가 이제 보수의 결집이나 이런 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느낌이긴 한데 안타까운 부분은 혼자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할이 남아있는 거라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딱 맞겠는데 지금 어쨌든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그 그룹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훨씬 더 기대감이 있을 텐데 저 슬로건은 좀 너무 개인적인 재출발 같은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도 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렇게 좀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저 네이밍 그러니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건지 이것도 좀 한번 취재를 해봤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부분은 서문시장 하면은 특히 그쪽 지역 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지역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찾았던 곳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대표도 지난번 대선 때 내가 대구에 와야 이 TK에 와야 기를 받아야 된다. 여기 와야 내가 기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 기를 받아서 시작하려고 했는지 서문시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서문시장 상인들이랑 꽤 자주 통화를 해봤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보수 주자들 중에는 그 조원진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까지 서문시장에 찾아서 거의 매일 대선 주자들과 이렇게 선거 운동원들이 몰려와서 상인들이 좀 몸살을 앓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아니 보수의 성지라고 하면서 뭔가 지원해주는 거 없이 너무 이용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홍준표 대표 방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서문시장이란 곳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 탄핵 분위기가 흉흉했을 때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작년이었죠.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좀 전격적인 결정으로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당시 뭐 청와대 경호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문시장 그 방문 후에 차 안에서 우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이와 달리 너무 현장에 보여지기 식으로 왔다가 아무런 지원 없이 떠났다면서 또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홍준표 대표에게는 아마 이런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지지층들을 본인한테 집결시키는 게 또 크나큰 과제가 될 텐데 과거의 대선 때 대구 유세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마 홍준표 대표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참 어이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하고 있네. 네, 홍 대표가 대선 후보 때 그 유세장에서 홍도야 우지마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때 그 노래를 불렀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내가 있다. 이제 이 오빠가 위로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허니문 기간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도 세우고 있는데요.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아침 목소리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DJ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경축식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좌편향적인 경축식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참석을 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겁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좌편향식 경축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건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어제 문 대통령 경축사에서 우선 촛불이라는 단어는 한 5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은 건국에 대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2년 뒤인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니까 1919년을 이제 건국으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한 거는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면서 상당히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북한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제 그 임시정부 때 세워졌던 정부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그쵸. 같은 경우에는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거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북한까지 넣으려고 한다면 1919년 임시정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좌파 진영에서 이제 뭐 그 홍 대표 측 주장에서는 홍준표 대표 주장이 그렇죠. 그렇다는 주장이 거예요. 그렇다는 좌파 진영에서는 한국 정부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1919년 상해 임시 그때를 그 건국절로 하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게 홍 대표와 보수 진영의 주장입니다. 김강진 위원장, 저는 어떻게 궁금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시정부 건국절 논란을 다시 꺼내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 생각이 들던데 뭔 전략이 있었던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략이라기보다 이걸 좀 이제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2년 후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셨던 이 북한과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 그 임시정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더라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라고 돼 한다는 있죠. 것을 넘어서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48년에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에 지금 북한까지가 우리 영토인 것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안 맞아지는 것이죠. 자, 요 논쟁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기획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어제 광복절 기념식 앞두고 나서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대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나는데 취임 후에 처음 만난 건데 98일 만에.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자, 우선 행사 직전에 이제 뭐 내빈들, 정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이 모여서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9분 동안 그 시간이 지냈는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념식장 입장하면서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서로 악수 나눴는데 여기서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냉랭한 분위기를 좀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건희 의원님,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이게 대면대면한 성격인가요? 좀 이렇게 왜 홍준표 대표한테 이런 방구도 뭐 인사말이라도 할 만할 텐데. 저건 약간 와전된 것이 그 한 7분여 정도의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라든가 다른 어떤 정치인하고도 대화가 그렇게 근데 많지 않았던 인사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굳이 홍준표 대표에게만 더 강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광복절 경축식 기념 공연에서는 뮤지컬 그날이 오면이라는 뮤지컬이 선보여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이를 두고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떤 뮤지컬이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그날은 국민이 범죄 없이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의 그날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이제 민중가요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국당 측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뮤지컬을 또 총괄 기획한 사람이 차현민 선임 행정관이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상식 이하의 성의식을 갖고 여야의 여성 의원들은 물론 이 나라의 여성단체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규탄과 또 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저는 이 비상식적 행정관이 이 8.15 건축사를 총괄 기획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굉장히 좀 끈질긴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또 내일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답니다. 그날 또 한번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오늘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인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안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장도 불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당이 승리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어쨌든 기자가 물었으니까 답을 한 건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걸로 들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근데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후보들이 서울시장으로 나와서 뭐 일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에 답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기가 이 당에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든 시키면 다 하겠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렇죠. 당대표에 나왔으니 당대표로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안철수 대표 스타일의 워딩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저 말 그만큼 국민의당이 처한 처지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데스킹 주제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